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주팔자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팔자는 그냥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난 생일은 1989년 6월 15일 18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1989년 6월 15일 18시니까 이 사람은 6월 15일이 생일날이 되는 거겠죠. 이 생일날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즉 오행으로 표현하면 1989년은 기사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기미년, 을사년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듯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1989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사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예전에는 몇 월 며칠, 양력 몇 월 며칠이라고 달력에 표시가 되고, 거기에 음력으로 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년, 병오일 이렇게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병오일 다음에는 또 다음날 게 찍혀 있을 거고, 요것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일 다음에는 미일이 될 것이고, 미일 다음에는 신일이 될 것이고, 신일 다음에는 유일이 될 것이고, 유일 다음에는 술일이 될 것이고, 술일 다음에는 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계속 날짜가 흘러가게 됩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전 시간에 배웠던 천간의 경우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하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오 다음에 오 다음 날은 미날이 되겠지만, 오미, 자축인묘 진사 오미 하니까 미날이 되겠지만, 갑을병정, 병 다음에는 정이 나오니까 정미일이 될 것입니다. 병오일 다음에는 정미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천간과 지지가 같이 흘러가는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다 보니 짝이 안 맞고 계속 엇갈려서 흘러가는데, 다시 짝이 맞춰지는 때가 60년 후, 즉 환갑이라는 것입니다. 갑을병정,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정, 이 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 갑자가 되는 때가 바로 60년 후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짜로는 60일 후가 되겠죠. 해로는 60년 후가 되고 60일 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가 이렇게 사주팔자, 우리는 사주팔자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1989년 6월 15일 18시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1989년인 기사년, 6월인 기사년의 6월은 경호월입니다. 경호월이고 15일은 병호일입니다. 그리고 이 15일에 18시는 정유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의 태어난 생일은 바로 기사년 경호월 병오일 정유시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요게 연월일시 내기둥이니까 사주라고 하고, 각각 천간지지 8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뽑아놨다고 해서 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세력에서 사주팔자가 제대로 뽑혔는지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의 태어난 날이 1989년 6월 15일 18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989년을 만세력에서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89년 월은 6월입니다. 6월. 자, 1989년 6월 하니까 기사년 경호일, 경호월, 기사년 경호월로 바뀌었습니다. 기사년 경호월로 바뀌었는데, 자, 기사년 경호월, 1989년 6월은 기사년 경호월입니다. 그러면 기사년 경호월, 태어난 날이 15일이니까 15는 병호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일 병호일 맞습니다. 병호일. 그리고 정유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병호일에서 정유시가 맞는지 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8시 정유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8시 정유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년 경오월 병오일 정유시, 요렇게 사주가 맞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엉뚱한 사주, 맞지 않는 사주를 들이밀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프로그램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찾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 입력 모드가 되었습니다. 사주 입력 모드, 사주를 입력하는 모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사년이니까 여기 기사를 넣어보고,
기사년 경오월, 경오월을 넣습니다. 그리고 병오일, 병오일입니다. 병오, 정유시, 정유시죠. 정유시, 정유시를 넣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시켜보면 요 사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은 일치합니다. 월간 경이 연간과 일치한다고 나오고 시간 정이 일간과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요 사주는 맞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주가 들어간 때를 보면 1929년에 들어가 있고 1989년에 들어가 있고 2049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짜, 이 사주가 1929년 6월 15일 경에도 있을 것이고 1989년 6월 15일 경에도 있을 것이고 2049년 6월 15일 경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 요때 이 사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1989년은 좀 전에 확인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1929년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29년 확인해보고 1929년 6월 15일 6월 15일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시를 넣어봅니다. 자, 기사, 경호, 병호, 정유 요게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경호, 신묘, 정유가 됩니다. 신묘일입니다. 일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다릅니다. 요런 경우에는 지금 병호니까 신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호일에 정유시가 있는지 1929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 6월달에 일단은 완료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9년 6월은 기사년 경호일까지는 맞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병오일이었으니까 병오일, 자, 병오일이 있는지 만세력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병술일, 병술, 10일은 병술일입니다. 10일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20일에 또 병이 됩니다. 병신일, 그리고 30일에 병이 됩니다. 30일에 병이 되는데 30일이 병오일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0일이 병오일입니다. 자, 그러면 병오일까지는 30일, 여기는 6월 15일 날로 그냥 나오긴 했지만 이때 29년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사년 경오월 병오일이 바로 1929년 6월 30일이 되는 것이고 6월 30일 날 병오일을 클릭해보면 시간은 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은 정유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날짜만 조금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요 날짜 만약에 이것만 전적으로 프로그램만 전적으로 믿었다가는 1929년 6월 15일로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렇게 확인 작업을 만세력에서 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이었으니까 1929년 6월 30일로 해가지고 사주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보기를 누르면 제대로 된 사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년 경오월 병오일 정유시 1929년 6월 30일 18시 요 사주가 나왔습니다. 요 사주가 나왔고요. 기사년 경오월 병오일 정유시 요렇게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간다, 환갑한다, 돌아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29년이었으니까 60년이니까 1989년이 되고 또 2049년이 되고 이렇게 60년마다 한 번씩 사주팔자가 비슷한 같은 사주팔자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년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주의 이제 대운 10년운을 보면은 이분이 2018년에는 연세가 90세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연세가 90세니까 이렇게 대운이 8살, 18살, 28살, 38살 이렇게 10년마다 운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사주, 그러니까 오행이 화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요 사주에게 있어서 불의 기운이 과연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을 것인지 이런 판단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이 많은 사주를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또 불뿐만이 아니라 이 불이 많지만 여기에 이 사주의 특징은 불과 금과 불과 새와 땅, 그러니까 화, 금, 토가 있는데 목이나 수가 이 사주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주팔자에는 수와 목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오행 중에 목과 수가 안 보이고 나머지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팔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에는 특히 불이 강합니다. 이 불이 강하면 불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이 불 때문에 힘든 사주를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중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잘 판단해 보기 위해서
본인의 자신의 사주팔자를 놓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요런 사주에서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강에서는 오행,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2강에서는 천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강에서는 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1강 목화토금수 부분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따라와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천간과 지지 부분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강 목화토금수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따라오셨다면 천간 부분도 무난하게 지나셨을 것이고 지지 부분 좀 더 어려워지는데 지지 부분도 무난하게 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강과 2강을 소홀히 그냥 스쳐 지나듯 지나쳤다면 지금 지지를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좀 지지 부분 설명하는 게 또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1강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2강 천간 부분도 검토를 해보신 후에 다시 한번 지지 부분을 따라와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강 지지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3강 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지, 천간이 10자가 있고 지지가 12자가 있습니다. 천간 10자, 지지 12자.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 화, 토, 금, 수 순서대로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가 천간입니다. 자, 갑을은 목을 나타냅니다. 병정은 화를 나타내고요. 무기는 토를 나타냅니다. 경신은 금을 나타내고 임계는 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간 10자와 지지 12자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오행을 사주를 나타내고 있고 그 사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간 10자와 지지 12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사주 8자를 구성하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이 사주 8자, 사주 8자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간, 위에 거를 천간, 아래 거를 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간 10자 중에 사주를 이루고 있는 이 글자가 있고 지지 12자 중에 사주를 이루고 있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 하나, 둘, 셋, 넷, 연, 월, 일, 시, 네 기둥에 8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해서 사주 8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8자, 천간 10자와 지지가 12자가 있습니다. 지지는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외우기 쉽게 편하게 해자축은 수고, 해자축은 수입니다. 임묘진은 목이고 사오미는 화하고 신유술은 금입니다. 이 천간과 달리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자가 물론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행의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천간과 달리 일정하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토의 기운이 섞여 있게 됩니다. 지지가 천간과 다른 점인데요. 이 위에 사주를 일단 보면 이 황색이 토라고 했습니다. 금은 흰색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은 화라고 했습니다. 천간의 정병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지의 오오사도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의 기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천간의 경과 지지의 유는 흰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주 구성상에 나타나지 않는 색깔이 있지요. 지금 보시면 녹색, 여기 사주상의 녹색 기운과 이 검은색 기운, 수기운이 물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없습니다. 나무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주상에는. 물론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이 지지에는 지지 안에는 지장간 그러니까 천간의 기운을 지지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추후에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지지 구성을 보면 지금 지지 구성은 유, 오, 오, 사가 됩니다. 여기 지지 구성을 보면 유, 오, 오, 사가 됩니다. 유는 흰색 기운, 금의 기운입니다. 쇠의 기운. 오, 오, 사는
빨간 기운, 붉은색 불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행 중에 두 가지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중에 화와 금의 기운이 지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지의 구성입니다. 금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의 성질이 더 강하지요. 네 글자 중에 화의 성질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울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지의 구성입니다. 자, 지지를 보시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자 중에 여기 오의 기운이 있고 오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의 기운이 여기 들어있죠. 5, 5, 4가 있고 유의 기운, 여기 유의 기운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지 12자 중에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는 천간내자, 지지내자가 되는데 천간내자는 이 천간의 10자 중에 4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지는 이 12자 중에 4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내자, 지지내자를 합쳐서 8자, 8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지지, 월의 천간지지, 일의 천간지지, 시의 천간지지 해서 4기둥에 8자가 들어간다 해서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지의 기운인데 오행의 기운이 여기 들어가 있음이 보입니다. 화의 기운이고 금의 기운입니다. 지지에도 이런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5화 4는 빨간색이니까 불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유는 쇠의 기운, 금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기운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라는 이 12자가 지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축과 이 끝에 있는 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끝에 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끝으로 갔는데 만약에 인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물론 계절은 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봄의 계절이 제일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봄이 먼저냐, 여름이 먼저냐, 가을이 먼저냐, 겨울이 먼저냐 라는 걸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봄의 기운 인묘진입니다. 화의 기운 사오미, 금의 기운 신유술, 수의 기운 해자축입니다. 왜 여기가 떨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돌아서 해자축이 되고 다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축, 해는 수의 계절입니다. 수, 오행, 물의 계절입니다. 인묘진은 봄, 나무의 계절입니다. 사오미는 여름, 불의 계절입니다. 신유술은 가을, 쇠의 계절입니다. 자, 이렇게 계절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이 오행의 기운이 이제는 요렇게만 보면 토 기운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천간 같은 경우는 갑을, 목, 병정, 화, 무기, 토, 경신, 금, 임계, 수 해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하고 일렬로 쭉 나갑니다. 순서대로. 하지만 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수, 목화, 금수 하고 나가는데 토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의 기운은 어디 들어가 있느냐? 계절의 중간중간에 환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토의 기운이 계절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봄은 인묘진입니다. 인묘진이 봄입니다. 봄이 가고 사오미가 화가 옵니다. 사오미 화가 오고 화가 가고 여름이 가고 신유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고 해자축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절기는 어떤 것일까요? 봄의 끝자락이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인묘진, 진이 토의 기운입니다. 인묘진, 토의 기운, 사오미, 미가 토의 기운입니다. 신유술, 술이 토의 기운입니다. 해자축, 축이 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각 계절의 끄트머리에서 다음 계절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의 성질입니다. 토의 성질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 사오미 여름이 지났습니다. 신유술 가을이 옵니다.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확 차가워지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는 이 토의 기운 매개체를 통해서 서서히 화의 열기를 식혀주고 금의 어떤 서늘함을 중간 매개체로서 일시적으로 확 바뀌지 않게끔 서서히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은 중간 역할, 사이 역할,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지 12자가 있습니다. 지지 12자가 있고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가 있습니다. 이 12자에서 토는 축, 해자축, 겨울이 가고 임묘라는 봄이 오는데 요 축토가 중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갑자기 차가웠다가 따뜻해지는 기운으로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축, 진, 미, 해. 계절의 중간에서 사이사이에 끼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의 기운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의 기운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목화토금수에서 목화, 토금은 양과,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을 나타냅니다. 양은 따뜻한 기운, 양기라고 하죠. 양기를 가지고 있는 목화와 음기, 차가운 기운,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수가 있습니다. 목화, 금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가 중간중간에서 천간 같은 경우는 토가 중간중간에 끼어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목화와 토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지지 같은 경우는 계절을 나타내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중간에 끼어서 그 계절의 변화를 잡아주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절이라는 의미, 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기운은 목화, 금수, 이 기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목화, 금수의 기운인 것입니다. 자, 목화는 양의 기운, 금수는 음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과 양의 기운을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목화, 토, 금수의 기운이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천간 열자와 지지 12자의 이 구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은, 천간은 가불입니다. 목의 기운입니다. 지지는 임묘진입니다. 화는 병정입니다. 지지는 사오미입니다. 토는 무기이고요. 중간중간 계절의 중간의 역할을 사이사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축진, 미술은 토의 기운입니다. 금은 경신입니다. 천간은 지지는 신유술이고요. 수는 임계입니다. 지지는 해자축입니다. 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 오행풀이가 수월해집니다. 요 부분을 알지 못하면 오행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한다면 임묘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봄입니다. 사오미는 화고 여름이고, 신유술은 금이고 가을입니다. 해자축은 겨울이고 물입니다. 요런 기운. 겨울에는 얼음이 온다, 물이 온다, 뭐 이런 어떤 차갑다 그런 성질, 그리고 겨울이 되면 왠지 좀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바로 겨울을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늘한 느낌을 흰색으로 표현한 거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축, 여기 자축이 뒤로 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순서가 맞습니다. 계절로 보면 이 순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입니다. 봄은 목의 기운이고 사오미는 화의 기운이고 여름이고 신유술은 금의 기운, 가을이고 해자축은 물의 기운, 수의 기운입니다. 차갑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기운이 순환돼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기운이라고도 합니다.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환하고 돌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자시나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시에 적용을 한다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아니라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시는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자시입니다. 자시는 언제냐 하면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23시 30분이 자시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 23시 40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러니까 사주학에서는 23시 30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23시 30분입니다. 23시 30분이 자시입니다. 자시가 23시 30분이고 이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자시가 23시 30분이면 다음 축시는 1시 30분, 인시는 3시 30분, 묘시는 5시 30분, 진시는 7시 30분, 사시는 9시 30분, 오시는 11시 30분이 됩니다. 우리가 자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정이라는 말은 자시가 11시 30분이라고 그랬죠? 자정이라는 말은 딱 12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정. 그리고 정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오라는 말은 낮 12시, 오시가 낮 11시 30분부터 1시 29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오시가 12시가 딱 됐을 때 이 12시를 정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 자,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시간. 월의 기운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있고 시간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순환하고 있고요. 24시간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2시간 간격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이요. 밤 11시 30분, 23시 30분이 하루의 시작이고 2시간 간격으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번이 돌면 24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 24시간 하루하루가 계속 순환해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돌고 있듯이 시간도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고요. 시간은 자축, 임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 환절기, 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의 기운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토의 기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목화, 금, 수의 기운입니다. 요렇게 같이 묶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진이라는 이 토가, 여기 토가 있습니다. 진이라는 이 토가 인과 묘와 함께 나왔을 때는 목의 기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라는 이 화가, 이 미라는 토가 화의 성분을 가진 토입니다. 요 진은 목의 성분을 가진 토고요. 술은 금의 성분을 가진 토, 축은 수의 성분을 가진 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진이라는 토가 임묘진 해가지고 임묘진 해서 요렇게 임묘진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 임과 묘와 함께 쓰일 때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오미, 미가 사와 오와 함께 쓰일 때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토가 신과 유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이라는 이 토가 해와 자와 함께 쓰였을 때 축이라는 이 수라는 물이라는 이런 기운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운과 함께 쓰이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쓰였을 때 바로 토의 기운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토의 기운. 그러니 같이 함께 엮였을 때, 조직적으로 함께 묶였을 때는 그 기운을 따라, 계절의 기운을 따라가는데, 조직적이 아닌 단독적으로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 자신 그 특유의 기운, 토인 성분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은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력이 강하다. 왜? 같이 있을 때, 같은 기운과 같이 있을 때는 그 계절의 기운을 자기도 가지고 있지만, 그 같은 기운이 옆에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고유의 토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성질은 이렇게 조직력이 강하고 같이 있을 때 그 힘에 편승돼서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같은 힘이 없을 때는 자기 고유의 토의 성질 쪽으로 작용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천간, 손가락으로 외우는, 손가락으로 익히는 요 부분을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 부분 익히셔야 하고요. 자, 이제 12지입니다. 지지도 역시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자축.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축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순서대로 손가락으로 순서대로 익히셔야 합니다. 자,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천간은 알고 계셨죠? 자, 12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자, 봄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익히셔야지 다음 진도 나갈 때 굉장히 편하게 되십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신 손가락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익혀지는 겁니다. 이 부분 손가락으로 하시다 보면 10간과 12지를 이 12지를 손가락으로 펼치면서 요걸 응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도 나가면서 살에도 적용하고 운에도 적용하고 많이 다 적용하게 됩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합충, 생, 극 어떤 오행의 연결고리조차도 이 부분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는 이 식간 12지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나이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난 해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